어? 조금 부여고 싶네. 불 끄는 게 낫냐? 너네 불 끄면 자잖아. 아, 배고프다. 특히 너희니까. 잘 보여? 뭐잘 봐야 돼. 언제? 어제 집에서? 너 원래 뒤에 학원 있잖아. 앞에 하고 갔다 왔어. 너 어떻게 하냐? 피자 못 먹어. 이게 저또 많이 그러니까 풀빌라 놀러. 재현이가 혼자서 풀빌라. 그건 나는 너의 결석 이유를 듣는데 풀빌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상상도 못했는데 가족이랑 갔다며. 네. 나는 친구들이랑 무슨 풀빌라 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는 신놈이네 했는데. 그럼 우리 지난 시간까지 4단원, 5단원 해가지고 뭘 보냐면은 신경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사람의 신경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뉴런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걸 본 거고, 그래서 신경계라고 하는 이런 게 세포 수준의 얘기를 4단원에 걸쳐가지고 아까 막전이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덧붙여가지고 근수축까지 배웠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기관, 뭐 뇌나 척수나 이런 기관이 되었을 때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죠. 오케이? 지난 시간까지가 신경계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뭐예요, 여러분? 내분비계에 대한 내용이다. 내분비계. 이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호르몬이라는 뜻이에요. 호르몬. 호르몬 관련된 내용을 해요. 근데 이쪽 파트에서 우리가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일단 적으세요. 첫 번째가 호르몬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우고요. 두 번째가 항상성 유지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자 얘들아 봐봐. 항상성 유지라는 건 어떤 생물이 본인의 어떤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지. 예를 들어서 뭐 혈당량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어서 이 수치를 근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불러요? 항상성 유지라고 불렀고, 문석이 저거 누가 중추지? 항상성 유지? 완이 누가 중추야? 간내 시상. 동생한테 밀렸어. 너 각성해. 간내 시상하부죠. 근데 간내 시상하부가 예를 들어서 혈당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이라는 장기한테 야 지금 혈당량 좀 떨어졌어. 너 갖고 있는 포도당 좀 내놔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시상하부는 여기 있고 간은 여기 있으니까 얘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얘기할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고요. 하나가 뭐야? 교감. 뭐라고? 수신경. 족수를 통해. 석수를 통해. 그게 아니지.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지. 내 표정을 보니까. 그치? 뭘까? 대답이. 완이야 뭐야? 하나가? 혹시 기억나? 완이는 사실상 우리 반에 거의 무한 까방권을 가진 존재지.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 간내 시상하부가 간에게 혈당량을 조절을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민아 뭐야 하나가? 호르몬. 그쵸? 하나 나왔어요. 호르몬. 하나가 뉴런? 뭐야? 자율신경이라지. 자율신경. 자율신경과 호르몬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한다고 했었잖아. 이 병신들아. 그러면 자율신경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하시는 몰라요? 호르몬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5단원에서 배웠던 자율신경과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호르몬을 합쳐가지고 항상성 유지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요. 단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야 출제도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나와. 유형이. 일단 첫 번째 호르몬 파트에서 출제되는 방식은 어떻게 출제될까요? 어떤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즉 단순 암기형으로 나옵니다. 단순 암기형. 오케이? 외우면 풀고 안 외우면 풀고. 오케이? 근데 항상성 유지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간내 시상하부가
지가 호르몬이랑 자율신경을 이용해서 항상성이라는 뭐 예를 들어서 혈당량이라는 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응용해서 푸는 어떤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오케이? 이해됐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다 적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 세 가지 혈당량, 삼투압, 그리고 체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과정이나 어떤 메커니즘이나 원리 같은 걸 적으라고 다 외워야 되고요. 이거 이외에 뭐 혈압이라든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미리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자료를 줍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냥 대답만 하면 돼요. 뭐 어떻다 저쩌다 이렇게.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이거 실제로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자, 혈압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혈압은 심장이 쥐어질 때 혈압과 이렇게 펴질 때 혈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종류의 혈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혈압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압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고혈압 환자예요? 파란색, 빨간색. 이런 거 물어봐요. 보고 대답하는 식으로 나온다고. 요 세 가지가 아니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호르몬부터 얘기를 할 텐데 밑에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분비를 한다고 했을 때 내분비와 외분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외분비라고 하는 걸 먼저 보면은 외분비는 몸 바깥쪽으로 분비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몸 바깥쪽으로 분비를 하다 보니까 내 몸 안과 내 몸 밖을 이을 뭐가 필요해요? 분비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게 뭐야 얘들아? 침샘, 눈물샘, 땀샘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좀 요상한 거 있습니다. 뭐 있어요? 이거 왜 있어 갑자기? 소화샘. 게다가 소화샘이라고 하는 거 내 몸에 있는 이자에서 위 안으로 아니면 소장 안으로 무슨 분비액을 집어넣는다 이런 행위가 소화샘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몸 밖이야 몸 아니야?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쵸? 근데 내가 오늘따라 민성이 이 새끼가 졸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긴 금목걸이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앞부분을 얘한테 먹여. 계속 먹여. 계속 먹여. 한 3일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사실상 입과 항문이 연결되어 있는 이 소화내관과 실제로 그걸 감싸고 있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소화기관, 내관도 뭐예요? 몸 밖입니다. 몸 밖. 이해돼요? 그러면 대체 위 안으로 분비하는 것도 외분비라면 대체 어떤 걸 그럼 내분비라고 하느냐? 위에 적혀있죠? 어디로 분비하는 거? 혈액 안으로 분비하는 걸 내분비라고 합니다. 조직에 이건 안 몰라도 돼요. 혈액으로에서 분비하는 걸 내분비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내분비는 별도의 분비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왜? 뭐가 있으니까? 혈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내분비랑 같은 말이 호르몬이다. 이해됐죠? 자, 위에서 호르몬의 특징 볼게요.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혈액으로 분비를 하는 거고요. 별도의 분비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AD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안티바이오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 신장에 가가지고 내가 오줌을 덜 싸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신장한테 가서 야 너 오줌 좀 덜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호르몬이라고. 오케이? 근데 그걸 누가 분비하냐면 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합니다. 오케이? 야, 그럼 뇌하수체 후엽이 호르몬으로서 ADH,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근데 어디다가 분비해요, 여러분? 혈액에다 분비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ADH는 혈관을 타고 내 온몸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얘는 신장만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눈도 만나고 간도 만나고 뭐 다 만나요. 근데 누구한테만 딱 작용을 할 수 있다? 신장에게만 작용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 이유가 신장에 있는 세포가
신장에 있는 이게 세포인데 이 세포가 이렇게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수용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ADH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되어야지만 얘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수용체를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신장만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특정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가진 표적 세포 또는 기관에게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적어놓을게요. 예를 들어 항인용 호르몬,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ADH라고 하는 녀석은 표적 기관이 어디예요? 신장이 되는 거예요. 신장. 뭐 이런 식으로 타겟팅하는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타이로이드 글랜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를 하는데 그것도 어디에만 가요? 갑상샘에만 가가지고 야 너 일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온몸을 다 돌아다니죠. 이렇게 뒤에 쓰면 자세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고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신경은 당연히 호르몬에 비해서 전달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신경은 전기적인 어떤 신호고 호르몬은 화학적인 신호거든. 화학적인 신호라는 건 내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풀어놓는다는 거야. 그랬다가. 오케이? 근데 신경은 어때? 찌릿하고 나중에 빠르게 가지고 전도하고 끝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요.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왜 넓을까요? 얘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다 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신경은 국소 부위의 뉴런에 의해서 작용을 받는 거고 효과의 지속성은 신경은 왔다가 빨리 사라지지만 얘는 오래 지속됩니다. 이유는 또 뭐야? 얘랑 똑같아요. 온몸을 계속 돌아다니는 오케이? 그다음에 전달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 시냅스, 혈액체 그리고 이거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적을게요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거꾸로는 못 간다.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표적 기관에게만 작용이 가능하다. 전민이 오케이?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요. 여러 가지 내부 미셈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보자마자 뭔가 좀 짜증나요. 그렇게 많아? 여러분 이 중에서 쌤이 색칠해놓은 것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나와요. 색칠해놓은 것만 나와요. 여러분들 흑백이어가지고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 보고 있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던 문석이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문석이 있어요. 자, 그럼 문석에게 몸에서 다양한 곳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나는 이거를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이동하면서 확인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가장 머리에 가까운 기관 누구예요? 뇌예요, 뇌. 오케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 그림 있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잖아. 그러니까 얘가 뭔가 분비를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재에는 안 적혀 있는데 시상하부가 분비하는 호르몬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필기할게요. 이건 어떻게 생긴 호르몬이냐면 TRH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TRH 호르몬.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적어놓으세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서요. 뇌하수체 전엽이 TS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하는 겁니다. 얘 역할이. 쉽게 얘기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얘들아 뇌하수체가 지난 시간에 시상하부 하수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뇌하수체한테 야 너 TSH 좀 분비해 라는 말을 TRH 툭 던져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CRH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중요도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거의 잘 안 나오는 거긴 하지만 얘도 똑같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요. ACTH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을 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
ACT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촉진시킨다. 여기 보면 ACTH 있어요. 부신거칠 호르몬, 자극 호르몬.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상하부의 노예 새끼. 이거 누구? 여기 밑에 있는 뇌 밑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물체. 뇌하 수체가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지부터 자세히 보기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었는데 뇌하 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죠. 근데 시상하부가 전엽한테는 뭘 통해서 명령을 내려? 멍 때리지 마. 너 진짜 개념 하나 안 하는 거야, 새끼야. 너무 튀어난다. 그렇다고 유전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너 또 저기로 끌려가고 싶지, 저거. 나 뭘로 자극해? 뭘로 얘기해? 전엽한테는. 많이 혹시 겪나? 야, 이 진짜 이씨 동생보다도 못한 새끼들아. 진짜 니네가 고3이냐? 야 병신들아, 니네 수능 1년도 안 남았어. 너네 EBS 들어가봐. 너네 수능 D- 하고 있어요 벌써. 그거 얼마나 남았겠어? 야 320 며칠 남았겠지. 정신 안 차리냐 진짜? 아니 무슨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더니 개념 복습을 안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럼 뇌하수 후엽한테는 뭘 통해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했었죠. 왜? 뇌하수 후엽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전엽은 저 새끼 입천장에 있는 세포가 위로 올라가서 떡꼬치랑 이렇게 붙은 거라고 했었잖아. 이게 설명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원래 이게 붙어있는 애가 아니라고 떨어져 있는 별개니까 혈관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전엽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놨잖아. 시상하부가 TRH랑 CRH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뇌하수 전엽을 자극한다고. 그죠? 정신 좀 차리세요. 야, 그러면 뇌하수 전엽을 볼 텐데 뇌하수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키 크도록 하는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 중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가 아까 시상하부에게 얘가 무슨 자극을 받아요? TRH 자극을 받게 되면 얘가 이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 목 부분에 나비 넥타이 모양처럼 생긴 이산화 분비 기관이 있고요. 이게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여기. 요거. 그래서 얘를 자극을 해서 얘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건데, 얘가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 티록신을 분비하도록 자극합니다. 이 TSH가. 그렇죠? 적혀 있습니다. 갑상샘을 자극을 해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TSH, TRH 알파벳도 사실은 뜻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밑에 있었던 이 갑상샘 있죠? 갑상샘.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이로이드 글랜드라고 돼요. 오케이? 사이로이드 글랜드.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사이로이드 글랜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줄여서 뭐? TSH라고 하는 거라고요. 약자 자체가 그냥 플레임을 보면은 그냥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랑 같은 말이에요. TSH.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 TRH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TRH 이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사이로이드 글랜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야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뭔 뜻이야? 풀어놓도록 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사이로이드 글랜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릴리징 하도록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해서 한글말로 할 때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한글로 말하면 직역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TRH가 분비가 되면 시상하부에서 그 자극을 받은 뇌하수 전엽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를 분비를 하고요. 이것에 자극을 받은 갑상샘이 뭘 분비해요? 티록신을 분비하고, 이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티로신의 작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 보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 여기 보면 콩팥이 있어요. 콩팥. 신장이 있는데 이 신장 위에 이상한 꽃갈모자 하나 씌워져 있습니다. 이거의 구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신이라고 부르고요. 부신. 이 부신을 내가 이렇게 잘라서 보잖아. 잘라서 보면은 이 부신이 있을 때 안쪽에 있는 세포하고 바깥쪽에 있는 세포의 종류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대뇌를 겉부분을 겉질, 그 다음에 속부분을 속질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신도 겉질과 속질로 구분을 합니다. 신장 위에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부신 겉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부신 속질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내하체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중요한 거 두 번째 이게 뭐야?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럼 야 아까 TSH가 갑상샘 자극해서 티록신 분비하도록 한다며.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 부신 겉질 자극해서 무슨 호르몬 분비하도록 하겠지. 맞아요? 이 분비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입니다. 네, 사실 코르티코이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상하부에서 CRH의 자극을 받으면 내하체 전엽이 ACTH를 분비를 하는 거고요. 이 자극받은 부신 겉질이 ACTH에서 자극을 받은 부신 겉질이 코르티코이드를 분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성 생리주기와 관련된 호르몬들 옛날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아예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임기 여성이 적분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이 프롤락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내하체 전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꼭 외워놔야 되고 그 중에서 얘는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내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봐야 되는데 내하체 후엽 분비 호르몬 첫 번째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분만을 할 때 이제 그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자궁이라는 게 결국은 근육으로 된 방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출산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자궁이 수축을 합니다. 그럼 아기를 쥐어짜죠. 맞아요? 그럼 압박을 받으니까 얘가 유일한 탈출구인 엄마 자궁 경부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수축을 계속 쥐어짜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해서는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왜?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오케이? 점제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밑에 있는 항인효 호르몬 이 전체 호르몬 중에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걸 꼽을 겁니다. 항인효 호르몬. 자, 내하체 후엽 분비 호르몬이고요. 뭐하냐 너? 이거 뭐하는데? 어? 항인효 호르몬이고요, 여러분.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는 일단은 적어볼게요. 얘는 표적 기관이에요, 여러분. 신장입니다, 신장. 그러니까 신장 또는 콩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가 무슨 일을 하냐? 신장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 몸에서? 야, 윤성이 신장 무슨 일? 신장 무슨 일해, 우리 몸에서? 아는 사람? 배우는 걸로 높이 걸러서 뭘 만들어요?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여러분 이거 상식이야 이건 있더라. 똥은 어디서 만들어? 대장에서 만들잖아. 그래서 얘들아 원래 똥은 소화기에서 만드는 거고 오줌은 배설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각 다른 데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아무튼 오줌을 만드는 곳인데 이 항인효 호르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들아 항 못하게 한다는 소리죠. 인효 뭐? 오줌 싸는 걸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똑같은 말이에요. 안티항 다이유레틱 인효 호르몬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줌을 못 싸도록 하는 호르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신장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너 오줌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오줌 만들지 마. 이해돼요? 그래서 오줌의 양이 감소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오줌으로 나갈 녀석들에서 물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얘가 가가지고 원래 그냥 가만히 뒀으면 오줌으로 그냥 빠져나갈 거였었는데
얘가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막 빨아들이도록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수분 제곱수가 증가하면서 오줌의 양이 감소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을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항이뇨 호르몬의 양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오줌에게 신장이 오줌에게 뺏어오는 물의 양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야, 원래 오줌이 100만큼 나갈 예정이었어. 근데 항이뇨 호르몬이 10만큼 분비가 된 거야. 그러면 오줌한테 가가지고 신장이 거기서 물을 10만큼 그냥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양이 10만큼 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DH,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많이 분비되면 많이 분비될수록 오줌한테 물을 많이 뺏어오겠죠. 그럼 오줌 배설을 하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 이렇게 된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 ADH가 50만큼 분비가 되면은 그냥 오줌한테 50만큼 물 뺏어오는 거예요. 100만큼 분비되면 100만큼 물을 뺏어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나중에 그 그래프 해석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이제 목에 있는 요 나비 넥타이 모양의 요걸 봐야 되는데 요 기관의 이름을 우리는 갑상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보면 이상은 이렇게 콩알탄 이렇게 4개 박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갑상샘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다른 종류.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바로 티록신입니다. 이 티록신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기능을 하냐면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 쌤이 왼쪽에다가 물질 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넣어볼게요. 자, 물질 대사가 뭐야? 아, 물질 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자, 물질 대사는 여러분 적으세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그냥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야,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생명체 아니야. 그럼 영어로 메타볼리즘, 그걸 한자로 직역하다 보니까 물질 대사 같은 뭐 중심 같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화학 반응은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이 있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과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라는 건 얘들아 에너지 방출 반응이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가 높은 녀석을 쪼개가지고 조그맣게 만들면서 작은 물질로 쪼개면서 진행하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보통 작은 것들을 뭉쳐가지고 에너지를 밀어넣으면서 큰 거를 만드는 반응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근데 이걸 생명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이화작용, 요거를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1단원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해했어? 야, 근데 왜 이름이 또 졌다고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왜 졌다고냐면 얘들아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흡열 반응, 즉 작은 걸 끌어 모아서 큰 거를 만드는 반응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광합성이 있고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 발열 반응, 이화작용이 뭐가 있냐면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세포호흡. 근데 얘들아 봐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분자식 잘 몰라도 되는데 6개의 CO2가 6개의 H2와 만나서요 1개의 C6H12O6와 6개의 O2가 되는 이런 반응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산화탄소랑 물 합쳐가지고 포도당 만드는 거라고. 네? 근데 봐봐. 이산화탄소랑 물은 내 몸 안에 있던 게 아니죠. 그냥 주변 환경 속에서 떠다니던 그냥 무기 분자예요. 무기 분자. 그치? 그 무기 분자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요? 내 몸에서 쓸 또는 내 몸을 구성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는 거 내게 아니었던 무기 성분들을 나랑 동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화작용은 반대. 원래 내 거였던 걸 쪼개가지고 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들아
아까 이 티록신이 뭘 촉진한다고? 이화작용을 촉진하는 거죠. 근데 이화작용은 뭐예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가 보통 몸에서는 어떤 형태로 방출이 될까? 열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티록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신체의 열 발생량이에요. 열 발생량. 성미, 내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몸 각각